우린 빛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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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에서도 우린 빛을 찾아 눈 감아도 보여 우린 빛을 찾아 희미한 불꽃 우린 빛을 찾아 우린 빛을 찾아 우린 빛을 찾아 끝없이 달려가 우린 빛을 찾아 우린 빛을 찾아 내일을 향해 우린 빛을 찾아 우린 희망 찾아 우린 희망 찾아 깊은 밤 넘어 우린 희망 찾아 바람 속 속삭임 우린 희망 찾아 꿈을 따라가 우린 희망 찾아 우린 빛을 찾아 우린 빛을 찾아 끝없이 달려가 우린 빛을 찾아 우린 빛을 찾아 내일을 향해 우린 빛을 찾아 시간이 멈춰도 우리 발걸음 가슴 속 울림이 우리를 이끌어 눈부신 태양처럼 빛날 날 위해 멈추지 않아 절대 자, 그럼 오늘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이고 단독 보도라서 어 제가 참 제 채널이 좀 아직 어 적은 채널이고, 예, 구독자도 24만 정도 되지만 그래도 한 4-5천 명이 봐야 이게 요런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자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단독이죠. 예, 어떤 언론사에서도 보도할 수 없는, 제가 그 방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방이기 때문에 유일한, 네, 단독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소름이 돋아 가지고요. 얼마 전에 이걸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게시물을 올렸는데, 유튜브 게시물을 올렸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내란 특검을 통해서 나오는 수사 과정 결과 내용들, 그리고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그 당시에 12월 3일 날 있었던 내용들의, 그때 그 당시 단톡방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윤석열이 지금 또 자기가 외치고 있는 무죄 주장하면서 법정에서 외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윤석열을 감싸고 있는 그 군인들이 지금 그 진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 그 논리나 주장들이 지금 거의 그때 지령 메시지하고 거의 일치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거는 이 지령 메시지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안가 회동이나 대정청 회의를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 쪽으로 통해서 여론몰이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 글들을 일부러 지령 메시지로 내렸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 메시지를 썼을 때 김건희나 윤석열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읽어 드릴 텐데, 저도 보고 나서 조금 놀랍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자신들이 그 스카이 데일리를 이용해서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다 연결돼서 다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김건희하고도 연관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사이버 내란 세력들이 얼마나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그리고 계엄 내란 세력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까이에서 이런 짓을 벌여왔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고마운 거라고 해야 되나? 김민수가 막말을 하는 과정에서 안기령 부대변인, 지금은 부대변인이죠,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의 부대변인으로 있는 안기령 부대변인이 당시 12.3 당시에
풀 메이크업을 해 가지고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살감이다. 그 막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 자료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 막말하지 않았으면 이 자료 못 찾았습니다. 네. 제가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걸 제가 너무 약간 익숙한 거예요. 이 말을 이전에도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본 거예요, 단톡방에. 그럼 제가 그동안 12.3 계엄 때 있었던 그때 시기 때까지 다 검색이 다 되거든요. 그 날짜를 딱 특정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김연태 707 김연태 단장이 법정에서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풀 메이크업을 해 가지고 짰다. 쇼했다. 일부러 가죽 자켓 입고 쇼했고 그리고 남자들 덩치 큰 남자들을 대동해 가지고 메이크업까지 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김연태 707 전 당장이 법정에서 얘기하기 이미 전부터 계엄이 터지고 나서 이틀 뒤인 12월 5일 날 이 지령 메시지의 내용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 진짜 이건 저는 이거야말로 사이버 내란 세력들이 계엄 세력들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그리고 국수본이 우선 내란 특검의 수사 내용들의 일부는 국수본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국수본이나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나 지금 남아 있는 특검에서 온라인 내란 세력들에 대한 수사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김양수 님 깨어있는 대구 시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PPT 자료 내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워낙 요즘 제가 이게 애기를 안 보고 저의 일정한 하루 일과가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으면 제가 매일마다 방송을 할 텐데 이게 참 가정 돌보기 일하기 돌보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 이 제가 일정하게 시간이 딱 부여가 된다면 제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실 가서 작업해서 빨리빨리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자료를 전달 드려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돼 가지고 이것도 좀 늦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최대한 빨리 전달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은 제가 아무래도 지금 황희도 이사님하고 겸손이 힘들다에 출연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겸손이 힘들다에 작가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김원순 총수님한테 전달은 드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뭐 뿐만 아니라 뭐 중요한 언론사에서나 그런 저보다 큰 채널이 있으면 저는 마다하지 않고 이런 내용을 전달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저의 뭐 출세와 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빨리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특검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의 윤석열과 지금 그 법정, 사법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사법부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되냐, 특검이 알아야 되냐, 그 내용도 지금 뒤에 나옵니다. 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항상 제가 나오죠. 혐오적이고 정신을 오염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이 사이버 내란 세력들은 혐오를 가미해서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을 올려서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정치에 관심을 끄게 만드는 게 이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아무리 성격이 조금 유하고 그렇게 막 거세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보다가 보니까 저도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3년 동안 이걸 보다 보니까 피폐해졌는데 지금은 뭐 참을 만합니다. 네. 자, 김현태 전 707 단장이 법정에서 이상한 증언을 합니다. 네. 전 707 단장 안기령 총기 탈취, 화장까지 하고 준비 연출된 것이다. 네. 그리고 안기령 부대변인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휘하했다. 법적 조치할 것이다. 라고 이제 했죠. 실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극우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은 방송들을 찍어서 콘텐츠로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성창경 TV는 항상 이런 지령 떨어지면 바로바로 지령 메시지 딱 써가지고 그거 카메라 딱 들면 10분 내지 9분 정도로 방송 찍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온라인 사이버 내란 대응팀이 필요하다는 게 이 극우 유튜버들이 이래 방송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혜나 왜? 혜나 지금 방송하고 있어. 눈부셔. 알겠어. 방송할게. 네. 그 극우 유튜버들의 방송만 제대로 모니터링해도 쟤네들이 어떤 지령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빠 방송하고 있어. 잠깐. 자러 가자고? 아빠 방송하고 갈게.
엄마 불러줘. 엄마 울어줘. 엄마. 혜린이 좀 불러줘. 엄마 부른다, 엄마 부른다, 엄마 부른다. 가봐. 가봐. 방송하고 갈게. 빨리 방송하고 갈게. 어? 빨리 같이 하자고. 알겠어. 금방 갈게. 아빠 일해야 돼. 네, 아무튼 그 유튜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성창경 TV나 지금 뭐 나오는 안기령 이 정도였어. 이게 충격기 자극적인 그 단어로 제목을 만들죠. 총기 탈취, 안기령에게 폭탄 발언, 계엄의 반, 진실 드러난다. 김용현 변호인, 장경태 수순 바른 안기령, 풀 메이크업 가죽 재킷 안기령, 반박 내용이 충격적, 즉각 사살감, 폭탄 발언 터졌다. 장경태 의원을 또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항상 얘네들은 특정 대상을 공격할 때는 그 연결대가 거기까지 같이 공격해요. 예, 전형적인 이 사이버 내란 세력들이 항상 해왔던 방식입니다. 마치 신천지 그 모략질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안기령 부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현태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떠한 계산도 없이 오직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사실입니다. 김현태는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진실을 번복했습니다. 김현태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김현태 주장이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기에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김현태 비상식적인 주장이 검증 없이 보도되거나 확산되어 내란 진실을 둘러싸고 혼란을 조장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 채널, 그리고 유튜브 채널까지도 같이 법적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안기령 대변인은 그 관련돼서 방송에 나와서 이 타임라인을 직접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네. 자, 타임라인을 보시면 오전 7시 5분에 겸손인들 다 출연했을 때도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요. 이날이 12월 3일, 바로 작년 2024년 12월 3일 오전 7시 5분입니다. 이때 올렸고, 그리고 오후 2시에 혜린아 잠깐만, 아빠 방송 때문에 미안해. 가야 돼. 방송해야 돼. 혜린이 좀 데려가. 큰일 났어. 큰일 났다. 죄송해요. 방송 중인데. 아빠 금방 갈게. 자, 그리고 오후 2시에 서울시당 지역위원장 간담회 때도 가죽 재킷 입고 있었네요. 국회에서. 자, 그리고 오후 3시에 서울시당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때는 약간 그 베스트를 그 위에 겹쳐 입었고, 그리고 5시 30분에 도봉구 공공립 어린이집 보육원 교직원 송년회 밤에 또 참가했었습니다. 혜린이 좀 데려가줘. 데려가줘. 가. 엄마한테 가. 혜린이 운다. 알겠어. 방송해야 된다고. 방송 좀 하자 제발. 언제 방송하고 있었어? 라이브 중이야. 빨리 와. 빨리 와. 운다. 조심. 왜 그래? 혜린아, 왜 그래? 금방 갈게. 죄송해. 진짜. 와, 갑자기 울고 그래. 나 미치겠네. 아빠 뭐 이상한 거 하는 줄 알고 지금 울고 난리가 났어. 정말 진짜. 집에서 방송 못 하겠어, 정말. 아무튼 오후 6시 30분에 이때도 가죽 자켓 입었죠. 맞죠? 그리고 오후 11시 20분 이때 이제 계엄 터졌구나. 10시 28분에 계엄 터졌고 11시 20분경에 그때 경찰 대치 후에 진입했고, 이때는 코트 다시 입었네. 코트 잠깐 추워서 코트 입었다가 오후 다시 12시 넘었을 때 그때 국회 들어와가지고 대치했다. 이게 지금 타임라인이잖아요. 이게 딱 되는구나. 이게 딱 그 내용이 딱 자료까지 다 있네.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까? 저는 거기서 의문을 가졌거든요. 결국 이제 기사에 나오다시피 김현태 707 단장 고소당했습니다. 오늘 보도인데, 어제 보도구나. 어제 밤에 결국에는 안기령 부대변인이 고소했습니다. 네. 허위 사실로 허위 증언 이후 일부 정치인들과 유튜버 등이 이를 근거로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그래서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손해배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퍼날랐고 김현태 707 단장은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검색을 해 봤더니 자 날짜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날 그러니까 계엄이 터지고 나서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에 엄청나게 긴 내용 예. 그러니까 눈사람님 말이 맞죠. 예. 그때 저도 라이브로 봤거든요. 근데 라이브 MBC도 뉴스에도 나왔어요. 라이브 봤을 때 그때 그 오마이뉴스인가? 그때도 안기령 대변인이 그때 막 군인이 막 이게 군인이 총을 겨눴잖아요. 그러니까 안기령 부대변인이 화가 난 이유는 뭐냐? 군인이 총을 가지고 조준을 했단 말이에요. 안기령 부대변인을 조준을 해 가지고 화가 나서 음. 화가 나 가지고 "야 니 지금 민간인에게 총으로 감히 조준을 해?" 이렇게 해 가지고 총불을 피하려고 했다는 이게 총불을 몸에서 피하게 하려고 조준한 거를 막으려고 이렇게 잡았는 건데 그거를 마치 뺏은 것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날랐잖아요. 네. 윈더잼 님 반갑습니다. 윈더잼 님. 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무려 12월 5일 날 지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지금의 현 상황, 그 당시의 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 원더잼. 죄송해요. 원더잼님. 원더잼님 반갑습니다. 지금 혜린이 우리 애기 우는 소리가 지금 계속 들리네요. VP4 지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아이디를 뜨기도 하지만 골뱅이가 떠 가지고 맞죠? 자 이 내용에 보면 5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부터 제가 읽어 볼게요. 계엄 당시 국회 상황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님.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스카이데일리 가짜 뉴스랑 같이 전파됐습니다. 같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도 이 내용 지금 올렸던 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부러 같이 올렸겠죠. 얘네들은 올린 이 의도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를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의 알리바이나 계엄의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논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카이데일리라는 그걸 이용해서 마치 그게 사실인 마냥 기사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되고 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님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미 8월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김민석 의원이 뜬금없이 계엄하려는 거 아니냐면서 냄새 맡음. 네. 자 이렇게 썼고요. 세 번째. 이때부터 의도적으로 계엄 선포하고 국회 봉쇄할 거다라는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 의도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할 거다라는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라고? 잠깐만. 계엄을 선포한 거는 윤석열이가 했는데 국회 봉쇄할 거다라는 정보를 흘렸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대구 청년들이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도 북콘서트 겸 연설하러 대구 청년들이 자리를 마련해 줘서 갔었어요. 그러시구나. 자, 네 번째. 계엄 해제 요구한 190명이 찬성했는데 국힘의원 18명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쓴 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분명히 미리 알고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엄 터질 것을 민주당이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터뜨려요. 이렇게 버티고 그리고 5번째 문제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야권에서 1시간 반 만에 무려 172명이 국회로 모임. 야당 총 의원수 192, 안기령 등 풀 메이크업하고 나타남. 네. 자, 풀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현태 707 단장이 이 내용을 보고 말했는 건지, 네? 아니면 이 지령 메시지에 따라서 이 지령 메시지에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 그 말을 지령 메시지 말을 그대로 법정에서 얘기한 건지, 저는 이거를 파헤쳐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내용이 김민수 최고위원 또 풀 메이크업 했고 그 내용 김현태 단장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현태 단장이 말하기 전에 나왔다는 게 이게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건 뭔가 있다. 이 지령 메시지를 누군가 만들었을 것이고 그럼 이거를 12월 5일 날 계엄 터지고 고작 이틀 뒤에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 만들었는 자가 누구고 이걸 퍼날라서 무슨 작업을 하고자 이거 무슨 목적으로 이 내용을 퍼날랐는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파헤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이 현재 내란 법정에도 동일한 메시지로 대응 중이다.
예, 지금 제가 읽었던 내용은 지금 숫자가 다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다 내 있는데 이게 총 40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다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만 읽어보면 내란 세력들이 어떻게 법정 대응을 하는가, 윤석열이가 어떻게 자신의 무죄 주장을 그 계엄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가, 이것은 더 나가서 극우들, 윤어게인을 외치는 집단들이 윤석열의 계엄은 정당했다. 그 정당한 사유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그 논리, 그게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김태호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진짜. 예. 어, 윤석열은 당선 직전에 이미 계엄을 기획하였습니다.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이 단톡방에 3년 동도 있었는데 그 단톡방의 구성원들, 리박스쿨 손혁숙도 포함해서 손혁숙도 있었으니까요. 손혁숙도 포함해서 이 단톡방을 만들었던 구성원들이 박근혜 탄핵 시점 때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일으키자." 했던 자들이 대거 여기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시점 때 계엄을 모의했던 자들이 그 계엄을 그대로 기획했고 윤석열 정권 때 다시 한번 계엄을 실행해 옮기고자 이 작업들을 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자, 이런 아까 전에 올라왔던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이 12월 7 일까지, 예, 계엄이 터진 12월 7 일까지 단톡방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공유되고 있었고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동일한 글 내용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많이 올려져 있죠. 비슷한 내용도 올라와 있고요. 이건 단톡방 한 군데만 내가 찾은 건데요. 다른 단톡방에도 동일한 내용이 무수하게 뿌려지고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이 사이버 내란 세력들이 침투해 있는 단톡방에 그 당시에 전부 뿌렸다는 거예요. 네, 전부 뿌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한번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계엄 2일 이후에 등장한 안기령 풀 메이크업. 네, 여기 보면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것은 12월 3일 계엄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주장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정보를 흘린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술 먹고 계엄을 언급했었잖아요. 맞죠? 윤석열이가 작년 2024년 10월 때부터 계엄이 터지기 2달 전부터 2023년이라고 얘기하죠. 내란 특검은. 그러니까 계엄이 터진 훨씬 1년 전부터 윤석열이가 군발이들하고 술 먹으면서 계엄을 총으로 다 쏴 죽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비단 윤석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술만 먹으면 그런 얘기를 입에 담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민주 진영에 당연히 귀에 들어갔겠죠. 예,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거를 마치 민주당이 정보를 흘려 가지고 정보가 새어 나갔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작전을 짰다, 공작을 펼쳤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정보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미리 알고 모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자, 여기 아까 주장했던, 아까 읽었던 거죠, 이거는? 네, 이게 지금 열세인 거죠. 이거를 김민수가 주장했거나 김현태가 주장하지 않았으면 저는 못 찾았을 겁니다. 김현태나 김민수가 이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얘네들 지령 메시지에 이미 얘네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단톡방에 떠 있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자, 그리고 계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거는 내란 특검에서도 이게 밝혀진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6번째,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로 수백 명의 민주노총이 모여서 길을 막고 시위를 하는데 이미 계엄에 관련한 피켓들을 전부 만들어서 나왔다. 급하게 나오기도 바쁜데 이걸 언제 만들어서? 자, 이거는 거의 가짜 뉴스입니다. 예, 이거는 가짜 뉴스고요. 당시 제가 관련된 사진을 봤고 여러분들도 다 제 생방송을 통해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나온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은 없었습니다. 네. 피켓 들고 있는 시민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그 7번째,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개같이 국회로 모였는데 실제로 군인들을 이용해 국회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군인들을 이용해 국회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이것도 가짜 뉴스죠. 군인들은 국회 봉쇄가 아니라 국회 안에 본회의장에 있던 내에 있던 의원들을 체포하는 게 목적이었고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고 막는 게 목적이었죠. 예. 국회 본회의장에 계엄 해제하는 걸 막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군인들이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불렀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쓰는 거죠. 이것도 윤석열이가 법정에서 이런 얘기 했는지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내용 나와요. 계엄 선포 후 국회를 막았던 건 경찰들인데
그마저도 신원 확인하고 들어보내줬다. 출입을 안 막았다. 자, 이 내용은요. 윤석열이가 최근 내란 법정에서 얘기했던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검찰이 막지 않았다. 검찰은 강제하지 않았다. 자꾸 이렇게 주장해요, 윤석열이가. 여러분 그 법정 라이브 방송 보신 분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쇼츠 만드느라고 다 봤거든요. 예. 네, 원더잼님 아주 피켓 뜬 적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얘네들이 억지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경찰이 들여보내주지 않아서 시민들이 몸싸움까지 했고, 그때 당시 경찰들은 국회 문을, 정문을 이렇게 밀면서 몸으로 막고 있었어요. 문을 못 열게. 예. 그리고 의원들이 다 멀담해서 넘어가야 되니까 몇몇 시민들은 경찰하고 몸싸움까지 해가지고 그 사이를 틈타서 의원들이 몰래 몰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 랑맨 TV의 라이브에도 그 내용이 등장해서 겸손 힘들다의 방송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게 추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도 쓰인다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막았고, 신원 확인하고 들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신원 확인하고 들어보내준 것도 나중에 시민들이 막 국회의원이야 들어가게 해줘 막 이렇게 막 억지로 해가지고 겨우 들어가게 했고요. 자, 그리고 군인들은 자정 다 돼서 뒤늦게 도착. 그러나 시민들에게 일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무력 사용하지 않음. 이렇게 나타났는데, 무력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군인들의 주 목적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국회 본회의장 계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임무를 맡았기 때문이지만 일부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그 기자 중에 한 분이 그 기자를 군인이 예, 포박하고 밀치고 하는 사안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죠. 이것도 가짜 뉴스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왜 이런 알리바이를 자꾸 만들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인과 경찰은 시민들을 해야 할 마음도 없었고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절대 막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주장하지? 왜 이렇게 주장하? 뒤에 나와요. 이게 지금 윤석열이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소름 돋아요, 소름 돋아. 지금 이거 눈사람님이 쓰신 내용이 있는데, 신원식과 이종섭, 김태호, 노상원, 김용현, 조현천, 윤영호, 한학자, 김충기. 너무 많아. 이런 자는 내란 핵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 다 읽지 못하고. 네, 원더잼이 경찰이 방패 들고 시민들 막아서 저도 경찰하고 하고 붙어서 손가락도 찍혀서 지금 또 가끔 아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무력 싸움 했습니다. 예. 몸으로 맞고 난리 났었거든요. 자, 그리고 오히려 지령받은 민주 쪽 사람들이 총을 뺏으려 하고 들이대는 등 무력 충돌 그림을 만들기 위해 존나게 애씀. 여기 보면 글의 내용에 존나게 뭐 욕 같은 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윤석열이가 지시한 대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윤석열이가 욕을 그냥 일상적으로 한다면서요. 제가 그 서울의 소리나 우리 이명수 기자님이나 이런 관련된 내부 쪽 제가 건너 들은 바로는 윤석열이가 평상시에도 욕을 그냥 대놓고 쓴대요. 이거 좀 약간 이것도 윤석열이가 쓰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 쓴 메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나는.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군인들과 경찰은 죄가 없고 시민들이 마치 총을 뺏고 무력 충돌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죠. 자, 그리고 이 내용 또 윤석열이가 얘기해요, 법정에서. 이거 법정에서 얘기해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충격이다. 이걸 진짜 법정에서 내라면 지기현 재판에서 얘기한다니까요, 이런 내용. 자, 국회로 투입된 군인들은 도착할 때까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작전 상황도 제대로 인지 안 돼서 우왕좌왕함. 네. 자, 국회로 투입된 군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까? 알았죠. 국회 내부로 침투했고 일부 군인들은 선관위도 갔고요. 그리고 김어준 방송국에도 갔고요. 민주당 당사에도 갔고요. 그리고 지하에도 갔습니다. 이상민 해양부 장관이 물과 전기를 끊어라라고 해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서 전기를 껐습니다. 다행히 국회에 비상 전력이 있어서 비상 두꺼비가 다시 켜져가지고 다행히 전기가 다시 들어왔기 망정이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계엄을 일부러 사람들 다 TV 보고 유튜브 보고 안 자고 있는 10시 반에 대놓고 했다. 대놓고 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지금까지 읽어봤을 때 이 내용은 뭐냐? 윤석열이가 바보란 말인가요? 아, 네, 원더제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이가 쇼했다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놓고 아는 시간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 내용이 나와요. 진짜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임. 자, 이게 핵심입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법정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이 내용 안에 부정선거 내용도 나오거든요, 뒤에. 자기들이 이 알리바이를 만들어 놨어요, 회의를 통해서. 제가 뇌피셜을 굴려서 추측했을 때는 12월 3일에서 12월 5일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예. 한덕수도 자기 그 총리 공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국무위원들하고 당정청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안가에서도 한덕수랑 국무회원 몇몇이 2차 회의까지 했어요. 12월 4일까지. 아마 12월 5일에도 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회의를 하고 나서 얘네들이 알리바이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을 탄핵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것이다. 거기에 일부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그 JTBC 그 나왔죠. 김용현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자. 그 뉴스 여러분 아세요? 그 뉴스 제가 잠깐 볼까요, 여러분? 아마 짧게만 잠깐 볼게요. 자, 이 내용입니다. 그쪽이 새 인류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요거 잠깐만 영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만 제가 켜드릴게요. 잠깐만요. 아마 이거 보신 분도 계시는데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 예 맞죠. 회의했다고 하잖아요. 맞죠, 원더재님? 네, 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겠습니다. 메라 특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중요한 장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윤석열 정부는 당정대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책임을 윤 전 대통령 대신 경찰과 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총리 공간에서는 당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4명,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모였습니다. 자, 지금 많이 모였죠. 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 추경호, 나경원, 김기현.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경원이가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있고요. 김기현도 단톡방에 있습니다. 한동훈, 추경호로만 없어요. 근데 한동훈 댓글 부대가 이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추경호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나경원은 심지어 방에 나갔다가 최근에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최근에 들어왔어요. 김기현은 예전에 당대표 선거운동할 때 김기현을 이 단톡방에서 사이버 내란 세력들이 단톡방에서 김기현 그 선거운동 했거든요. 저는 김기현이가 당대표 된 게 통일교가 관여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 사이버 내란 세력 단톡방의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통일교 신도도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뭐냐? 적어도 이 4명 중에 3명 정도가 이 사이버 내란 댓글 부대에 관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지금 댓글 부대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이 분명히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걸,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바이를 대비한 지령 메시지가 아닌가. 예, 원더재님 소름이시죠? 왜냐면 저도 이거 보고 되게 소름 돋았어요, 진짜. 이게 그냥 장난하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짜뉴스 유튜버들이 그냥 퍼나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 누구십니까? 눈사람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당시 윤석열이가 직접 한남동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한테 그거 유튜브 영상을 보내줬잖아요, 링크를. 그리고 서정국 TV인가? 예. 서정 TV가 아니고 저 누구? 아무튼 그거 유튜브 채널들을 윤석열이가 자기 국무위원들한테 뿌리고 보여주기도 했었고, 김태호 같은 경우도 그거 유튜브 채널들을 자기가 막 서로 공유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거 유튜브 채널을 공유한 것이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되게 그거 유튜버들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지령 메시지나 여론화시키기 위한 내용들을, 프레임을 그 유튜버들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계엄을 통해서
자신들이 계엄이 정당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 유튜버들을 철저하게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인지전 중에 유튜버들을 가장 많이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극우 유튜브 채널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자들이 무슨 내용을 퍼뜨렸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특검에서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는 되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내용이 많아서. 자, 14번째. 국무회의를 거쳤고 군인들 무력 사용 없었고 해제 요구안 가결하게끔 의원들 막지 않았고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바로 해제했다. 자, 이 내용은 윤석열이가 계엄 해제 이후에 자기가 그 국민 담화문 발표할 때도 이 내용을 얘기했고요. 계엄 해제하고 난 다음에 국민에게 뭐 메시지 전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얘기 막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내용과 똑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또 법정에서 윤석열이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따졌을 때 전부 다 가짜죠. 국무회의도 지금 그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님의 또 얘기도 있고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도 법정에서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란 법정에서 거의 반강제적이었고 심우정 같은 경우는 항의도 했고요. 뭐 한덕수도 솔직히 지가 뭐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와서 법정에서는 자기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거의 윤석열이가 거의 뭐 강제로 하는 분위기로 만들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한덕수는 솔직히 거짓말하는 게 보이지만 국무회의도 거의 반강제적이었고 이미 계엄은 니들이 반대해봤자 계엄을 할 거다. 국무회의는 하는 데 의의를 두지 찬성 반대한다고 그걸 막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 이상민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국민의힘하고 그 따까리들을 밀어내고 싶다. 계엄령은 이럴 때 발표해야 된다. 아, 네. 공감합니다. 자, 무력 사용은 군인이 명령을 거부했죠. 자, 군인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인이 명령을 거부하고 국회로 들어가지 않고 일부는 편의점에서 서성거리거나 아니면 실탄을 장착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나 실탄을 들고 있는 가방까지 들고 왔지만 총에 장착을 하는 것을 그 위에 있는 대위나 장교들이 그걸 막았죠. 명령에 거부했죠. 네, 그리고 의원들이 겨우 해제 의결했죠. 군인들 국회 내부로 침투해 왔던 군인들을 당시 국회의 보좌진들이 제대로 막지 않았다면 국회 본회의장은 뚫렸을 것이고 당시 노상원이나 여인영의 메모에 남아있던 체포 명단의 인사들을 대부분 당시 체포를 했을 겁니다. 그럼 계엄은 실패했을 거고요. 계엄을 얘네들이 일부러 실패했다라는 식의 논리는 이미 이건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이미 윤석열은 해제 중에서도 2차 계엄을 준비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도 있었고요. 자, 그러니까 14번에 대한 내용은 이미 깨졌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지금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한번 지금 잘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이 지령 메시지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왜냐, 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지령 메시지가 윤석열이 지시한 지령 메시지 같아요. 윤석열이나 아니면 윤석열이하고 만나 아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이런 자들이 우리가 법적으로 아까 뭐 법률 검토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 검찰들 불러가지고 법률 검토까지 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법률 검토가 아니라 법적 탄핵을 피하기 위한 알리바이 제시하기 위한 글들을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그 중에 저는 일부라고 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자, 그리고 15번째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정 마비 상태라는 것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현 민주당의 자 보십시오. 해석의 여지가 있다. 자, 이 단어 사용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현 민주당의 행태 2년 반 동안 국무위원 검사 등 22명 탄핵 주요 예산 전액 삭감 등 자 이거는 윤석열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는 국정 마비 상태로 몰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이것도 사법부나 이런 데서 다 주로 쓰는 단어거든요. 뭐 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반대로 말해보자면 윤석열은 오히려 28번이나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까지도 거부권 행사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네. 국정 마비는 본인들이 다 해놓고는 민주당에게 덮어씌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리바이라는 거죠. 자신의 계엄이 정당하다는 걸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계엄을 어떻게 한 것이냐? 군인들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나는 단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국정 운영이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저항의 메시지의 쇼였다. 이게 지금 윤석열이 주장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지금까지. 근데 이게 지금 이미 계엄 터지고 이틀 뒤에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걸 그대로 똑같이 이 내용의 지령 메시지 그대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현태 707 단장도 그렇고 윤석열까지도 똑같은 스탠스를 지금 이 글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째도 읽어볼게요. 이어서 즉 탄핵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도록 헌법 다 지켜가면서 계엄을 선포했다. 자, 보시죠. 제가 말하는 거 똑같죠? 계엄 선포 해제했고 국회에서 아무런 충돌도 안 일으키고 이목만 집중시켰다. 이목만 집중시킬 의도가 없었죠. 윤석열이가. 안 그랬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목만 집중시킬 의도였다면 윤석열이가 체포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기사 났잖아요. 감방 그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나오고 나서 김건희가 막 뭐라 했다면서 부부싸움 하면서 너 때문에 망쳤다고 뭐라 했다면서요. 왜 망쳤다는 말은 뭡니까? 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망쳤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국회 투입 군인들 실탄이 없었음. 실탄 있었죠. 이거 거짓말입니다. 군인 실탄 있었다고 군인들이 실패했죠. 실탄 그 상자를 들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에 장착까지 하려는 명령까지 내려왔는데 장착 안 했잖아요. 자, 계엄 선포 그리고 전시 상황이 아닌, 자, 이런 내용이 지금 헌법을 다 지켜가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것도 잘못됐죠. 헌법을 지켜가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헌법을 지켜가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면 그것이 뭐냐면 국무회의도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시 상황에 준해야 계엄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자체가 전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불법 계엄입니다. 네. 이 자체가 지금 논리가 성립이 안 되고요.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직위원 재판 한번 보세요. 라이브 저는 다 보거든요. 무슨 얘기하는지 다 지켜봐요. 지금 또 이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 않았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국민들 아무도 다치지도 않았고 국회의원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 실탄도 없었고 경찰이나 군인들 아무런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다. 이게 지금 윤석열의 주장이에요. 똑같아요. 자, 딱 보십시오. 이제 성관이 내용도 나옵니다. 와, 원더진이 실탄 사진도 있다고요. 와, 그러니까 실탄 탄통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 18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지랄 왜 했냐? 자, 또 욕설이 나와요. 아니, 이 글에 욕이 왜 나오죠? 아니, 글에 신빙성이나 진정성을 부여하거나 글 내용이 좀 더 신뢰가 있으려면 이런 욕설을 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윤석열이가 한 게 아닌가. 이 지랄을 왜 했냐? 이거 윤석열이가 이렇게 한 것 같아. 이 지랄 왜 했냐? 하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자, 생각해봐. 하면서 이 지랄 왜 했냐라고 하면서 받아 적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본격적인 알리바이가 등장합니다. 19번째. 국회 투입 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과천, 수원, 성관이 연수원을 털었다. 자, 이것은 실제 그렇죠. 예, 우리도 알고 있고 신문 보도로도 나왔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당시에 야구방망이와 수갑 형태의 케이블 타이, 고문 도구까지 준비했죠. 노상원의 수첩에도 그걸 준비하라고 지시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로 투입된 군인들은 실제 무장 상태였다. 실제 권총에 실탄을 넣어서 가라고 지시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랬었고요. 자, 그리고 21번째, 21번. 성관이 안에서 박스 안에 담긴 여러 물건들을 압수해서 가지고 나왔고 당직자들 핸드폰도 압수하는 등 국회에서 보여준 것에 비해 훨씬 강경하게 성관이를 급습했다. 네, 급습했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맞습니다. 요즘 재판 과정에서 그 당시 그 무슨 그 사령관인데 한문호인가? 한문호 사령관인가? 그 얼떨결에 실토해버렸죠. 예, 실탄 10발 소지 시킨 거. 예, 맞습니다. 윤사람님. 근데 그 한문호 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위증을 했습니다. 예, 그 법정에서. 그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회유됐던 군인들까지도 명단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도 그게 올라왔더군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22번 선관위는 정부 기관이지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 평시에 압수수색 영장도 안 나오고 수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등 털기가 불가능하다. 털다. 선관위를 털다? 아니, 이 단어도 되게 약간 윤석열 스타일 같은데? 털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씁니까? 이게 지금 스카이데일리의 논리입니다. 스카이데일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고 극우들이 항상 주장하는 사이버 내란 세력들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부방대, 황교안이나 이런 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선관위를 건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군인을 동원해야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파헤칠 수 있다. 이게 저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다. 이게 윤석열 주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은 완전히 처절하게 깨졌죠. 그 내용이 있기 1년 전, 계엄이 있기 1년 전에 이미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감사를 했고, 그때 검찰, 그때 서울중앙지검인가? 검사들이 파견 가가지고 당시 선관위의 내용들을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선관위 기기도 다 공개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알 사람은 다 알죠, 이 내용은. 네. 자, 그리고 윤석열은 미국에 보고 없이 진행했죠. 이것은 오늘 MBC 뉴스데스크의 주한 미 대사관의 인터뷰 내용으로 나옵니다. 아마 MBC 뉴스 보신 분 아실 거예요. 혹시 안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모르니까 짧게만 보겠습니다. 자, 짧게 볼까요? 단독 기사, 단독. 두 개가, 단독 기사가 두 개가 떴는데, 미국 따돌렸다는 거. 미국 따돌렸다. 미국을 따돌리고, 먼저 계엄을 발발시키고 나서 지가 했다. 자, 이 내용입니다. 골드버그 전 자, 요 내용 혹시 못 보신 분 계시기 때문에 뉴스 한번 볼게요. 요 내용. 대사는 또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정부가 미국 측에 온통 야당 탓을 하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면서 당시 있었던 한미 간 접촉 내용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가치 외교를 외치더니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윤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했는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나세용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적이 왜 들어?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발칵 뒤집힌 미국 대사관은 잠든 골드버그 대사를 깨웠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처음엔 대사관 사칭 전화로 생각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부재중 통화에 회신했더니 강인선 당시 외교부 2차관이 받아 곧바로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성명을 읽어내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Read a statement that was a wholly unacceptable statement about what was going on. I did protest at that moment. 즉각 문제 제기하고 고위급과의 대화를 요청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은 대통령실은 담화문을 확인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국정 방해 때문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과장되게 강조하며 계엄을 정당화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official position was that the opposition had done everything possible to obstruct. What was the explanation from the presidential office? That much along those lines, that this was necessary because of. 윤석열 정부가 자, 지금 내용을 토대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터무니없는 주장, 그 주장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있는 이 단톡방의 지령 메시지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주한 미 대사관에 또 계엄 터트리고 나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 미리 예고도 안 하고 지금 계엄을 터트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극우들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미국에 다 보고하고 했다고. 미국에 허락받아서 했고 트럼프한테 허락받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트럼프가 대통령도 아니었고요. 그냥 당선인 신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부 내란 특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일부러 미국의 혼란을 틈타서 계엄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몰래 계엄을 터뜨렸다. 미국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게 지금 내란 특검에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엄의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 거짓말인 거죠. 어, 자, 미국 몰랐다 하는 것은 다 언론 플레이다. 트럼프는 본인 선거 때도 그랬고 항상 부정선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론화를 해왔다. 이런 얘기를 써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금 끌어들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35,000 미군이 주둔해 있는 나라랑 미국의 상의 없이 계엄 선포가 불가능하다. 그걸 알면서도 지금 미국 그 계엄 선포 불가능한데도 계엄을 터뜨린 거고요. 자, 그리고 28번. 몇 달 전 트럼프 최측근 등이 한국에 들어와 부정선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갔다. 이거를 제가 AI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예. 이 내용은 스카이데일리에서 거짓 뉴스로 보도되었고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한 내용입니다. 네, 가짜뉴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논리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이는 그 논리를 펼친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 후와 계엄 선포하고 선관위 털어온 시기가 맞물린다. 이건 28번이 사실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30번. 트럼프는 방위비 인상 등 한국과 협상하고 싶은 카드가 많은데 민주당하고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윤하고는 말이 통할 건데 어차피 거대 야당이라 대통령이 뭘 해줄 수 없었다. 없음.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본인 임기 동안 한국 관련해서도 성과를 내고 싶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식물이 되어 있는 대통령을 도와줄 명분이 생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아무튼 얘네들 입장에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가 도와줬다라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식물 대통령이다라는 식의 논리를 가져왔고 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엄을 트럼프가 허가해 줬을 것이다 라는 식의 내용 이제 직접적인 그 내용은 없지만 은연중에 흘리는 듯한 그런 글을 올렸네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31번부터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도 극우 유튜버들이나 퍼뜨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 부정선거 주장하는 내용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성적이 들면서 트럼프 그렇게 옹호하는 사람들 전부 이 알리바이대로 지금까지도 믿고 있잖아요. 예, 윤어게인 외치는 애들 맞죠? 자, 그리고 32번 계엄 선포 보름 전에 은행권의 시민단체에 대한 무더기 신원조회를 요청했다. 사유는 국보법 위반 조사였는데 자, 이거는 윤석열이 간 겁니다. 자, 이것도 윤석열이 이 관련된 지령글을 썼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 계엄 보름 전에 진짜입니다. 은행권에 실제 그 각종 금융기관에 시민단체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유가 정말 국보법 위반 조사였습니다. 자, 이게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단독 보도로 오른쪽에 보면 계엄 보름 전 은행에 발송된 수상한 공문 시민단체 인석사항을 무더기 조회했다. 경찰 안보국 수사대가 국보법 위반 혐의 영장을 받아서 시민단체 회원 인적사항은 은행에서 무더기 조회했다. 자, 이게 뭐냐? 제가 봤을 때는 계엄을 일으키기 전에 계엄 정당화하고 계엄을 성공했을 시 윤석열이가 계엄을 성공했을 시에 그 사람들이 국보법 위반으로 그 시민단체들 민주진영의 시민단체들을 이 내용으로 잡아넣기 위한 명분으로 쓸기 위해서 이미 계엄 전 보름 전에 금융기관에다가 경찰을 동원해서 신원조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계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이거는 윤석열이가 오히려 계엄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맞네요. 계엄 선포하기 전에 촛불 행동에서도 압수수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뿐만 아니죠. 뭐 서울의 소리도 압수수색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 당일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최재형 목사님이 그 노상원의 수첩에도 나오고 한 거 보니까 김건희가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한 걸로 보이는데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고 계엄이 성공한 다음에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민주진영의 시민단체들의 인원들을 전부 다 구속시키고 깜빵에 넣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잡아넣기 위한 명분화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지 않았나. 이거는 추가적으로 특검이 수사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3. 선거 시에는 항상 민주 쪽 시민단체들을 동원되어 개표 현장에 배치되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왜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지금 부정선거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개표 현장에 민주적 시민단체들이 동원됐다고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시민의누리라는 단체가 있죠. 그 단체를 보고 말하고 지금 표적해서 특정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응해서 부방대를 만들었잖아요. 아우 죄송해요. 부방대를 만들었잖아요. 황교안이가. 자 그리고 34 어차피 이대로 가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빨간색 써는 거 34번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차피 이대로 가도 남은 2년 반. 자 이거 윤석열 본인이 그때 술 먹으면서 한동훈 죽이뿐다 하면서 술 먹으면서 한탄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진우 사령관이 법정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윤석열이 한탄했다. 이거 기사로 보여드려야 돼. 씨. 여기 나온다. 이거 혹시 휴대용 샷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제가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믿어. 자 이거 진짜 제가 보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3일자 곽종근 증인신문 녹취서 108쪽 제시하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모임에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으로 잡아오라고 그랬다. 당신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증인도 당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언 들은 적 있나요? 저도 이걸 TV로 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 정치인 이분을 호명하고 싶진 않지만 1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이 아니라. 왜냐면은 대통령께서 11월 때는 더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거의 몸을 못 갖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대통령님이 부하들 앞, 그러니까 이 장군 부하 앞에서 배신당한다는 얘기를 하면 느낌이 압박되지 않습니까?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는 사람들 그 얘기하시면은 왜 저렇게 마음이 힘드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래서 정치인 이름은 제가 11월 9일 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총으로 쏴서 죽이라는 것은 제 기억에는 저 곽종근 장군님이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신 건지 잘 모르지만 자 이 이진우 이자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진우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윤석열이 회유당한 인간입니다. 이진우. 왜 회유당했나? 이 특검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진우는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법정 증언을 하는 자입니다. 이진우는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이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인다. 이재명 다 이런 애들 총으로 다 쏴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김봉식 경찰청장이 얘기했던 뭐 국정원 니들도 다 문제야. 니들도 가만 안 둬. 계엄 일으킬 거야. 이런 얘기했던 내용의 뉘앙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가죠. 배신을 당했다.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신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벌어졌다라는 심적 변화를 지금 법정에 표현하게 해가지고 마치 윤석열이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사유가 있는 것 마냥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저는 저기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자 보면 자 읽어볼게요. 어차피 이대로 가도 남은 2년 반 병신처럼 아무것도 못할 거고 탄핵 요건은 피하면서 계엄 선포로 이목 집중시키고 그 와중에 선관위를 털어서 부정선거 증거를 내놓으면 야권 190석 무력화시키고 전국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판단했을 가능성. 자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윤석열 본인을 말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본인이 2년 반처럼 병신처럼 아무것도 못할 거고 이거는 핑계죠. 저는 핑계라고 보고요. 윤석열은 계엄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미. 북한하고의 외환제를 통해서 북한하고의 무력 도발을 통해서 전시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했고 전시 상황이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는 바로 계엄을 터뜨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근데 전시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고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자 지금 이걸 핑계 삼아서 계엄을 이미 터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핑계를 댈까 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나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 탓을 하는 거예요. 또 내 탓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나온 게 뭐냐? 거대 야당이 나를 배신하고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내놔서, 이목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가 영웅이다. 나는 그렇게 해서 나는 계엄을 정당하게 했다. 저는 이거는 완전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라고 보고, 이게 지금 12월 5일 날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했고, 변호인도 그대로 동일한 스탠스로 계속 이어갔고요. 근데 추후에는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가짜뉴스라는 게 드러나서 이게 뽀록이 된 거죠. 자, 그리고 35번.
계엄 선포 당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하고 회담이 있었다. 키르기스스탄은 몇 년 전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해서 부정선거하다 들통나서 대통령 퇴진하고 새로 들어온 정부가 현 정부이다. 여기에서 어떤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식으로 썼지만 사실상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한국에 왔는데 계엄이 터지니까 대통령도 당황해가지고 당혹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자기 나라로 귀국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외교 결례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게 항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뉴스에 조언을 받았다고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끼워 맞추기고. 자, 그리고 37. 국회에서 창문을 깨고 시민들을 위협했다면서 개거품 무는 민주 새끼들. 선관위 급습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 민주 새끼네요. 이 단어 사용이 워낙 윤석열스러운데? 김건희스러운 건가? 아무튼 38. 휴대폰도 빼앗고 실제 기물도 털어나오고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등 누가 봐도 이쪽이 더 심했는데 이 악물고 모른 척함. 선관위에 대해서 당시 계엄군이 투입됐을 때 우리 민주진영에서 모른 척 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파헤쳤죠. 모른 척 한 적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그 강원도 전방에 군사 분계선 근방에 있던 구청인가요? 동사무소까지도 그 군인이 거기 갔던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국지 도발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보이고, 이거 공론화되면 진짜 부정선거 뭔가 있나 보다. 왜 선관위 털었을까?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들 다 좆댐. 전혀 그런 내용 아니고, 지금 그때는 스카이데일리 동원하고 윤석열이가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 주장하고 그 계엄 해제되고 나서도 부정선거의 위협성을 자기가 막 직접 입으로 말했죠. 말했기 때문에 그때는 부정선거를 가지고 이 계엄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알리바이를 도구로 썼던 거죠. 그게 지금 여기 그대로 드러나지만, 이거는 지금의 논리로 무너졌지만, 중요한 것은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정선거 논리는 지금 어느 정도 깨져서 발언을 잘 안 하는데 그 얘기는 하죠. 야당이 나를 발목 잡았다. 국정 운영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나는 국민들을 해할 마음 전혀 없었고, 그리고 나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당한 계엄을 했을 뿐이다. 경고하기 위한 계엄을 했다. 라는 식으로 무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윤석열이 지금 직위원을 통해서 무죄를 받고자 하는 주장이거든요. 변호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약간의 내용이 부정선거만 빠졌긴 했지만 이 41번에 가까운 이 지령 메시지의 대다수 내용이 지금의 윤석열이 행동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40번 마지막. 일부 뉴스에서 선관위 급습 내용이 흘러나오자 개헌에서 장기 집권하기 위해 선관위를 털었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시전, 개존말이래요. 개존말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개헌하고 선관위하고 뭔 상관? 자, 이거는 어폐가 있습니다. 개헌이 아니고요. 윤석열은 국회가 아닌 다른 새로운 그 국회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게 그 당시 그 뉴스에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부정선거론이 좀 나오는데, 자, 지금 이 메시지를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태 707 단장이 메이크업, 안기령 부대변인이 당시에 현장에서 풀 메이크업에서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 그 내용이 김현태 개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령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것을 윤석열을 보좌하거나 계엄 이후에도 윤석열을 끝까지 무죄 주장하고 윤석열 옆에 있던 자들, 계엄에 가담하는 내란 공범들, 그 내란 공범들에게 내려진 지령 메시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김민수가 총살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김민수도 이 단톡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계엄 터지고 나갔어요. 김민수가 이 방에 있었던 자료는 제가 나중에 예전 제가 찍었던 영상에 그 나옵니다. 김민수가 자기 자식이 3명이거든요. 가족 사진을 자기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렸거든요. 제가 김민수가 최고위원 되기 훨씬 전부터 윤석열 단톡방에 초창기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계엄 터지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김민수가 있었을 때 올라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그럼 김민수도 그 지령 메시지를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인 거예요, 그냥. 개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계엄이 터지고 나서 내란 선동죄를 적용시켜서 계엄을 정당했다. 계엄이 당시 정당한 계엄이다라고 주장했던 자들,
네? 저 주장했던 자들 전부 내란죄로 다 잡아넣어야 됩니다. 그 자료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시 계엄이 터졌을 때 올라온 글들, 계엄 정당을 주장했던 글들. 자, 이름 언급하겠습니다. 행실본 정함철이라는 자입니다. 자, 정함철이라는 자는 뭐 하는 자냐? 자기가 서북청년단이라는 구국결사대장이라고 하면서 정함철 010-4379-1051 자신의 연락처까지 올려놨어요. 그런 극우 단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실제 저는 이 자를 광화문에서 현장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가 탈북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탈북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훈하고 같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자가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이재명을 위시한 반국가 세력들이 장악한 국회에 대한민국 체제 붕괴에 맞서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내려야 할 결단으로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와 기독시민연대, 자, 기독시민연대 딱 나오죠? 정강훈이죠. 적극 지지한다. 적극 지지한답니다. 자, 이건 내란 공범인 거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네. 윤석열이가 내란죄로 인정되는 순간 이 자들 전부 다 내란 공범으로 다 수사해야 됩니다. 다 쳐놔야 됩니다. 자, 내란 선동죄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란 선동죄, 윤석열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는 자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전부 다 체증해 놓으시고 자료 모아 놓으십시오. 네. 아, 원더제님, 네, 자료, 원더제님 저한테 이메일 주소, 제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제 DAHE 이메일 주소로 저한테 메일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요 자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가 더 글 쓰는 거는 더 읽지는 않을게요. 보면 뭐 요런 내용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을 엄중히 지지한다. 자,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2024년 12월 3일 11시 30분입니다. 네. 11시 30분은 언제입니까? 윤석열이가 계엄 터뜨렸을 때가 10시 28분입니다. 근데 11시 30분, 그러니까 즉 1시간도 안 돼서 이 지지글을 올렸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저는 이게 이 정함철이라는 자가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올렸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엄을 터뜨리고 나서 윤석열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극우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저는 이 지지 선언들 글들이 순간 단톡방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윤석열 단톡방에. 저는 이것도 지시 내린 거라고 봐요. 계엄을 정당화했다. 계엄이 맞다. 그 호응을 높이기 위해서. 윤석열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지지글들을 미리 준비했다가 올려라 라고 했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기독교 뉴라이트 집단이 지지 성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심지어 지지 선언한 인원들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환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해외 동포 긴급 특별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 지지한다.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12월 3일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내외 주권 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750만 해외 동포들을 대신해서 제2의 건국에 가까운 혁명의 결단을 내려 8천만 동포들과 무한한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 라고 써놓고 자, 이렇게 썼습니다. 1. 친중 친북 반국가 세력들을 여적죄 반란죄로 법에 따라 체포해서 사법 처리할 것. 2. 국회를 해산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을 특히 제거할 것. 자, 이 내용이 언제 올라온 거냐? 12월 3일 당일 새벽 2시 53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3. 선관위를 포위하고 전산 서버를 압수해서 부정선거에 가담한 선관위 관계자 그리고 선거소송에 직무유기를 한 대법관들을 체포할 것. 선관위를 당시 계엄군이 털었다라는 내용을 전혀 국민들의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올렸다는 것은 미리 계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선관위를 털 것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것도 미리 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4. 계엄 선포를 반대한 여당 국민의힘 의원과 대표를 할지라도 반국가 세력으로 사법 처리할 것. 이게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을 이미 예측하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이미 알고. 자, 그리고 8천만 해외 동포들은 아래와 같이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해 주길 바란다. 극자아 세력들과 이들과 미락한 자들의 선동 폭동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가짜뉴스의 준동에 절대 흔들리지 말 것.
북한, 중공 등에서 이들 세력과 합작하여 사회질서 교란과 폭동으로 국민적 소유와 동료를 부추길 수 있다. 그래서 주시하고 즉각 정부에 보고할 것. 한미 동맹 파트너로 미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구국의 결단을 적극 지지하고 보호하며 함께 반국가 세력 척결에 강력히 지원을 해줄 것. 다시 한번 우리 해외 동포들은 악랄한 공산 세력의 위협에서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사활을 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제2의 건국혁명이랍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얘기 나왔죠. 아까 올렸던 그 내용 올리고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스탠스가. 자, 그리고 나서 같이 올라온 명단에 또 1부터 10까지 1부터 숫자를 매겨서 또 올려놨어요. 글자 쓰는 내용도 비슷해. 미국 아틀랜타 협의회 대표 임성현, 백성식, 네? 다 나와요. 지금 보면 대외협력 대표 글로벌 연대, 베트남 참전 국가유공자회,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 해병대 전우회, 휴스턴 정우회, 이북 오도회. 네? 맞습니다. 보면 이거 뭐 대수장하고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미국 기독교 협의회, 네? 미국 휴스턴 세계 위대한 한국 회장 배창준, 국제 탈북민 인권연대 국제인권 수상자, 네? 뭐 이렇게 나오고요. 뉴욕 구국동지회, 세계 한인 애국연합, 미국 자유통일당은 정광훈이죠. 네. 지구촌 한인연대 크리스장, 네. 성경 암송 연구회 회장 김종명, 한미동맹 보건협회 총재,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협회, 네.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 김해창, 미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뭐 다 나오네요. 방공투사 유족회, 권성주 LA, 네? 남가주 육군동지회,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회, 가주지회 회장, 뭐 다 나옵니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올렸고요. 자, 또 글 하나 또 있어요. 많죠? 자, 많아요. 자, 또 있습니다. 이 글 잘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분명히 지령을 내렸던 겁니다. 계엄을 터뜨리고 지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쉽게 퍼뜨릴까를 생각을 해서 또 글을 하나 써요. 이 사이버 내란 세력들이 항상 이렇게 서사의 형태, 소설 같은 서사의 형태로 글을 써가지고 자신들의 지지 단톡방이나 자신들이 점령되어 있는 단톡방, 수천 개의 단톡방 아니면 커뮤니티나 SNS에 엄청나게 뿌리거든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게 윤석열이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쓴 겁니다. 자, 이거는 좀 읽기 편할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특검이 알아야 돼요. 이거 특검이 윤석열이가 무슨 논리로 주장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항상 얘네들은 자신들이 주장 써놓고 펌이라고 합니다. 왜냐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퍼왔다, 자기가 쓴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써요. 괜히 말 돌리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그럼 시작한다. 나처럼 평범한 변호사조차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했던 생각이 지금의 국회의 의석 분포를 볼 때 계엄 해제 요구 종족수가 충분히 될 텐데 왜 했을까였어. 하물며 그런 간단한 이치를 윤석열이 몰랐을까? 단언컨대 윤석열은 처음부터 진짜 계엄을 할 생각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얼른 그 요구를 받아들였던 거겠지. 자, 이게 지금 윤석열이가 주장하는 뉘앙스와 똑같죠. 스탠스. 네, 계엄이 특검 종료됐죠. 하지만 김건희 특검이나 뭐 일부 특검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국수본 수사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제2특검을 한다고 하니까 우선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예, 민주당 측에서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럼 다 나옵니다. 빨간색 박스로 이렇게 대놓고 썼습니다. 그럼 왜 그런 쇼를 냈을까? 윤석열이가 쇼한 게 아니죠. 근데 계엄에 실패하니까 본인이 쇼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추정컨대 윤석열은 판을 흔들고 싶었던 거야. 지금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대통령의 개인기로 만회가 가능한 외교, 국방, 방산, 원전 수출 같은 분야를 제외하곤 사실상 완전히 마비 상태야. 총선에 졌는 게 자기들 탓을 안 하는 거죠. 끝까지 남 탓을 합니다. 행정부조차 고위공무원들 중 친민주 성향의 공무원들은 노골적으로 태업을 하고 있고 친민주 성향이 아닌 나머지 무리들조차 이리저리 눈치만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없어. 거기에 정치판은 벌써 몇 년째 민생은 뒤로하고 김건희가 나옵니다. 김건희 때리기만 하느라 정체된 상태고. 자, 김건희 나오죠. 여기 의도가 깔린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를 때렸기 때문에 계엄 터뜨린 거 아니냐. 이것도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얘네들의 그 민낯을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이 글에. 그래서 윤석열은 계엄 쇼를 통해서 이재명의 재판 방해와
김건희 관련 이슈에 매몰된 기존 구도를 타파하고 정치 구조를 윤석열 대 반국가 세력으로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자, 이게 알리바이입니다. 딱 알리바이지.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해당돼요. 뭐에 해당되냐? 그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재판 재개하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을 하고 똑같네. 와, 씨.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재명이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죄 없는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는 상황에서 그걸 비판해야 하는 국민과 언론의 수준조차 한심해서 거기에 놀아나고 있을 때 이걸 타파할 가장 좋은 방법을 뭘까? 바로 윤석열 자신이 미끼가 되는 거야. 미끼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이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끼가 되어서. 자, 그거를 지기현 재판부에서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단톡방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그냥 올라온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번 주장하잖아요. 리박스쿨 특검해야 되고, 사이버 내란 세력들 수사해야 되고요. 특검이 온라인을 통한 이 단톡방에서 올라온 내용들도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제 휴대폰을 제출할 의향도 있습니다. 네. 원더잼님 말에 공감이 되네. 미끼가 되어서 김건희를 지킨 거네요. 맞네요. 이거 정답이다. 그동안 대선에 불복하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즉 반국가 세력이 계속 죄 없는 김건희를 물고 늘어졌다. 김건희 계속 나오죠. 자, 이거 김건희가 쓴 거 아니야, 이거? 와, 씨. 김건희를 물고 늘어졌던 건 김건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싶어도 도무지 빌미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게 아닌데. 그건 아닌데. 아무튼 이게 너무 웃긴다. 김건희 없이도 윤석열은 따로 수사할 수 있었죠. 명태균도 그렇고 해병대 특검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 그것만 해도 충분히 수사 가능한데 왜 김건희를 계속 언급했을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쓴 주체 그리고 계엄을 일으키고자 했던 목적이 바로 김건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예, 이 답이 있네요. 원더제님 말씀처럼 여기에 답이 있다. 근데 이제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 생겼어. 마침내 민주당은 그토록 바라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 거지.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독이 든 성배와 같아. 왜냐하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다 해도 헌재에서 기각될 게 뻔하거든. 그거는 모르지. 기각될 걸 알고 탄핵을 했겠나? 그렇게 탄핵이 무위로 돌아가면 민주당은 더 이상 탄핵을 정치화두로 삼을 동력을 잃게 될 테고 새삼 다시 김건희 관련 이슈로 분위기를 몰고 갈 수도 없을 거야. 당연히 이재명의 재판 방해는 더욱 명분을 잃게 되겠지. 반면에 윤석열은 어차피 더 인기도 없는 상태에서 탄핵이라는 이슈를 통해 지지층을 규합하는 효과와 김건희 이슈 소거, 검사 및 여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거 등의 결과를 얻게 될 거야. 이게 조금 좀 억진 게 탄핵을 한다, 그래서 계엄을 터뜨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계엄을 터뜨렸다는 게 지지층을 결집한다? 일반적인 국민이 봤을 때도 계엄을 일으켰다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유 없이 전시 상황도 아닌데 이러한 이유로 계엄을 터뜨렸다는 것 자체가 위헌인데 불법 계엄인데 이거를 아무리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른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알리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엄이 정당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똑같은 스탠스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 읽어볼게요. 물론 윤석열의 정치적 도박이 과연 성공으로 끝날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방해로 모든 게 지지부진한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자, 이렇게 흘리듯이 이렇게 쓰는 게 얘네들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계엄 선포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한 거다. 선을 넘은 거다. 왜 이재명을 희생시켜주냐? 그런 실없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데 관로에 이 윤석열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무슨 피해가 있었냐? 어차피 이대로는 가망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계엄했다. 맞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무런 피해 없었지 않았냐. 2시간짜리 계엄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얘네들 주장하는 거. 두 번째. 어차피 이대로는 계엄할 수밖에 없었다.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했다. 두 번째. 맞죠? 그 다음에 이재명 기사회생 시켜주는 거 아니냐. 계엄해가지고 괜히. 그럴 일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재명 재판해야 된다 주장하는 거잖아요. 요 세 가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죠. 그러면 12월 3일 계엄이 터지고 나서 아까 전에 12월 5일 날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 지령 메시지 내용이 있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걸 기사로 한번 보면 12월 3일 당정대 회의를 통해서 경찰과 군의 책임을 지우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때 계엄의 정당성 논리를 보고할 것이다 라고 해서 계엄 정당성 문건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박성재가 계엄 정당성 문건을 안가회동에 들고 갔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내용이 아마 계엄 정당성 문건의 일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마 이 계엄 정당성 문건과 상당히 흡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던 인물들이죠. 아까 전에 뉴스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참석자들 정진석, 신원식, 홍철호, 김주현. 근데 여기서 신원식이가 당시 반대했다고 하죠. 그래서 신원식이가 당시 반대해가지고 잘린 걸로 알고 있고요. 자, 한덕수, 박성재, 방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덕수와 박성재가 거기에 조직적으로 가담을 했고, 정진석도 그렇고요. 정진석은 증거인멸까지 했죠. 대통령실의 컴퓨터를 전부 없애고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 참석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과 추경호, 나경원, 김기현이 참석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호 빼고 관련자들이 다 단톡방에, 제가 있는 단톡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대통령실 관계자도 들어가 있었고요. 최근에 그 안기령 관련해서 총살감이다, 사살감이다라고 얘기했던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 당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 방에 오래전부터 들어가 있었고요. 계엄 이후에 나갔거든요. 나경원은 최근에 또 들어왔습니다. 김기현 또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한동훈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한동훈 댓글 부대가 있어요. 그 댓글 부대들이 지금 한동훈과 한동훈 파들끼리 단톡방에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 되게 악명 높은 해요. 스카이. 제가 몇 명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스카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자, 이 단톡방에 들어있는 멤버들이 그냥 멤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유저들이 아니고요. 24시간 동안 이런 악의적인 가짜뉴스들을 퍼나르는 아주 조직적인 집단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계엄 직후에 경찰과 군 김용현이 책임지게 대응 논의했다. 저는 이거는 수많은 대응 논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하나라고 보고요. 우선은 대응 논의 결과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단톡방에 그 지령 메시지가 대응 논의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월 3일 그 회의를 끝나고 나서 안가회동까지 갔어요. 오후 3시에 박성재 정부 장관이 정당화 논리 문건을 작성을 지시했고, 그리고 7시가 돼서 삼청동 안가에 2차 안가회동을 합니다. 이때 윤석열이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이완규까지 갑니다. 김주현, 이완규, 이런 자들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때 김건희도 있지 않았었겠어요? 김건희가 이 당시에 뭘 했는지에 대한 그게 안 나오잖아요. 내란 특검이 김건희가 자꾸 빠졌다라고 지금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모든 노상원 수첩도 그렇고, 저는 이 계엄의 기획과 계엄을 실행했던 사람, 실제 이 계엄을 컨트롤했던 사람은 김건희라고 봅니다. 김건희는 계엄 당일날 왜 성형외과 의사를 만났겠습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갔다고 보고, 저는 김건희가 그 다음에 행적을 알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증거가 없어 알 수가 없다. 일부러 증거를 훼손했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김건희 측은. 그런데 김건희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주는 증거가 뭐냐? 바로 노상원 수첩과 여인영의 체포 명단에, 휴대폰으로 메모했던 명단에 남아있던 그 내용 중에 체포 명단, 제거 명단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최재형 목사라는 거죠. 윤석열하고는 전혀 관련 없죠. 최재형 목사님이 왜 올라와 있을까요? 김건희가 제거하고 싶은 대상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조태영 국정원장이 당시 법정에서 지극히 사적인 일이었다. 김봉식 경찰청장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거기에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실제 얼마 전에 겸손인들대 최재형 목사님이 출연하셔가지고 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는 많은 걸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당시 김병주 최고위원님도 이거 언급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김건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열쇠가 바로 최재형 목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내용 영상으로 잠깐 보고 다음 또 충격적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거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많아,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벌써 방송이 2시간을 다 접어가고 있어요. 내용은 심각한 내용인데, 저 같은 보잘것없는 이런 채널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충격적이죠. 이 메인 뉴스에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특검팀에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뭐 월급을 안 받더라도 제가 특검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 한번 볼게요.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김건희 씨의 직접 관여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 당일 보좌한 행정관과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도 조사해 김건희 행적을 확인했지만 계엄과 관련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사람으로부터 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김 씨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 다 망쳤다, 다 망가졌다고 분노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는 자, 여기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체가 김건희 씨가 내란에 관여했다는 이 정황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런 유력한 정치인들 이름 속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재미교포가 들어갈 리가 없는데 계엄군들이 알 리도 없고, 그거는 김건희가 복수 사감을 가지고 집어넣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 국정원장이 검찰 출두해가지고 진술한 내용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재형 목사는 부친과의 인연을 통해서 함정을 놓은 나쁜 사람이고 이 모든 계엄 사태가 그 사람 때문에 시작됐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친을 하면 이제 김건희 씨. 김건희 그런 걸로 볼 때 가정사라고 언급한 거,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와 문자 나눈 게 가정사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이걸 추가적으로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나라님이 원더잼님이시구나. 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의원 장군 장성들입니다. 바로 이 단톡방에 올라온 그 후원 명단입니다. 전에 올린 게 이진우 사령관님이 빠져서 다시 올립니다 라고 해서, 문상호 사령관님 또 몸이 안 좋으신지 영치금이 많이 부족하셔서 병원 치료에 어려움이 있대. 우리 윤카 곁에 끝까지 계셔주신 장관님과 사령관님들 하트 뿅뿅.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은행 윤석열, 계좌번호 282995 이렇게 적혀있죠. 그 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 우리은행 283925로 시작되는 계좌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 바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국민은행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박안수,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가 박안수의 마누라 손권이라고 하는 자의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인영의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아들의 계좌, 여휘수라는 아들의 계좌의 번호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진우입니다. 이진우 사령관님 하고 국민은행 836으로 시작되는 계좌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이거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여기까지 나온 인물, 문상호, 이진우, 김용현, 박안수, 여인영, 김현태, 적어도 이 자들은 윤석열과 지금까지도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니면 윤석열에게 회유당했거나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모의하고 있다 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 자들이 법정에서 얘기한 그 증언들, 여러분 한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전부 윤석열에게 유리한 증언들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자들입니다, 지금. 네, 여기 한 사람 더 빠졌죠, 김현태. 네. 자, 그래서 문상호가 실탄을 넣었다 실토했고, 이준우가 술을 마셨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다 실토한 것처럼 뉴스는 보도가 그렇게 되지만, 그 내용의 발리바이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진우 같은 경우는 배신을 당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했다라는 그것을 명분화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총을 쏴 죽이려고 했다, 그런 내용 한 적 없었다, 자기 기억에는 없다라는 식으로 곽정근 전 사령관에 대한 진술 내용을 반박한 것이고요. 문상호 같은 경우는 고작 총 10발이다, 권총에 고작 총 실탄 10발 넣은 것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이거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건을 계속 축소시켜서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인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인영은요, 아예 대놓고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은 강제로 체포하라고 얘기한 적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진우도 아마 그렇게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체포하라고 한 적 전혀 없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했던, 그리고 군 검찰에서 주장했던 내용하고 진술 내용을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면서 윤석열에게 철저하게 유리하게 진술을 지금 뒤엎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의 계좌번호를 이렇게 올려서 지들끼리 후원을 하고 돈을 보내주고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사이버 내란 세력과 계엄 내란 세력과하고 매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 아예 그냥 한 몸이다. 원래 같이 활동하고 있다. 계엄을 계획했고 같이 기획했고, 계엄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는 사이버 내란 세력도 한 몸으로 움직였다. 지금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걸 보여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지시대로 온라인으로 바로 지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예,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문건의 내용과 지금 여러분 지금 방송을 봤을 때는 윤석열의 지시대로 그대로 온라인에서 이 내용들을 퍼뜨렸고, 그것을 윤석열이가 그대로 행동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의 분위기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지령 메시지로 그들의 알리바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나나님도 그렇고 눈사람님도 그렇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알리바이를 할 것인가를 바로 보여주죠. 의도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또 이 단톡방은 열렬히 활동 중입니다. 24시간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예전 멤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법적 처벌과 아무런 법적 대응 조치가 없다 보니까 저들은 대놓고 지금 활동 중입니다. 심각할 정도예요. 지금 컨트롤이 안 돼요. 너무나 크게 비대해졌어요. 네, 진짜 심각하죠. 네. 그래서 제가 매번 주장하는 게 뭐냐, 이 대응팀이 있어야 된다. 대응팀이 기존의 수사기관도 분명히 충분히 이걸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분명히 이런 임무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보고,